나 문창호는 오늘부로 이금자랑 갈 길이 다릅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신랑 신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창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창호는 금자가 수치심에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당하면 분명히 울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반응은 창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혼이요? 얼씨구나.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창호가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분명히 굴복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자가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평생 기다렸던 그 말씀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분식집 주인 이금자는 벌써 2시간 전부터 튀김옷을 반죽하고 떡볶이 국물을 우려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분식집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넵니다. 금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평소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 할머니도 일찍 나오셨어요. 오늘 뭐 드실래요? 아니야,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우리 금자 사장님 얼굴 봐야 하루가 시작되거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금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금자는 그저 친근한 금자 사장님입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는 든든한 이웃이죠. 분식집 안에서 금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이네요. 준비 많이 해놨어요. 아침 시간대가 되자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따뜻한 어묵 한 그릇, 바삭한 튀김 하나씩 사들고 가는 아이들을 보며 금자는 흐뭇해합니다. 이 작은 분식집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금자의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분식집 문을 잠그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분식집에선 내가 사장이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눈치만 보는 아내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 문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늦었네. 장사가 그렇게 바빠? 집안일은 언제 할 거야? 전직 소방관인 창호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금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 운영으로 하루 종일 바쁜 금자에게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길 바라는 창호의 모습에 금자는 한숨만 나옵니다. 당신도 집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내가 뭘 도와? 나는 평생 밖에서 일했어.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금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납니다. 낮에는 당당한 사장님이었다가 밤에는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결혼 생활 동안 금자는 늘 참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참음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키워낸 지금 금자는 문득 자신만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식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금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와도 계속해서 그릇을 닦아내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금자는 큰아들 성호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 축하해요. 언제 결혼식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해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금자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창호가 결혼식에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창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예식장 앞에 도착한 금자는 잠시 그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평소 동네 분식집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큰아들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어머, 정말 멋진 곳이네요. 금자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화사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져 본 한복 저고리의 주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아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날이니까요. 예식장 로비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 금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금자야, 애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신우이가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내 고생도 끝이구나 싶어요. 애들 다 컸으니까.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밀려오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금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식장 한쪽 구석에서 창호는 오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술 때문인지 창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 내가 큰 결심을 했어. 친구들이 궁금한 듯 창호를 바라봅니다. 창호는 술잔을 한 입 더 마시고는 비틀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여편네체면 확실히 구겨줄 거야. 사람들 앞에서 끝을 내버려야지. 야, 창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성호 결혼식인데. 친구 중 한 명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창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여자 눈치 보며 살 거야?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창호의 말에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난처해합니다.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을 벌이겠다는 창호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호야, 오늘은 성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 접어둬. 괜한 소동 피우지 말고. 하지만 창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금자에게 쌓인 불만과 답답함이 술기운과 함께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야. 오늘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정리해야 속이 시원하지. 결혼식이 시작되고 성우와 새 신부가 입장하자 예식장 안은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금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성우가 정말 의젓해졌네요. 옆자리에 앉은 친척이 말하자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하지만 금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호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이 창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금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정말 잘생겼어요. 며느리도 너무 예쁘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금자는 진심으로 답하며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이미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자. 창고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 뒤에는 곧 폭발할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 순간 창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웃고 떠드는 사이 창호는 사회자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피로연에서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축사나 인사말이 이루어지는데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요청하는 창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냥 잠깐만 빌려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창고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창호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피로 연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창호의 큰 목소리에 피로 연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호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궁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남편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호가 평소 술을 마시면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아직은 그저 축사 정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우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창호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창호는 오늘로써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창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금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 문창호는 오늘부로 이 금자랑 갈 길이 다릅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신랑 신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창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창호는 금자가 수치심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당한 여자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울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반응은 창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금자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울음을 터뜨리기는커녕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이요? 얼씨구나.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는 창호가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분명히 굴복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자가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평생 기다렸던 그 말씀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금자는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난 통로를 마치 진짜 꽃길인 양 우아하게 걸어가는 금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미쳤나? 결혼식장에서 저럴 수가 있나?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장이요? 도장 어디 있나요? 당장 찍어드릴게요. 금자의 이런 반응에 창호는 완전히 당황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금자를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창피한 줄도 모르냐? 창피하다고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요. 금자는 웃으면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악했고 어떤 이들은 금자의 당당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기억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마침내 꽃길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금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피로 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고 신랑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신부 측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을 이렇게 망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낼 순 없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결혼식 날에 이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몰상식하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지자 창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정리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창호는 금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해도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자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이거든요. 내가 창피한 줄도 모르냐? 여기서 나를 망신 주는 거냐? 창호가 다시 소리치자 금자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저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평생 체면만 챙기고 살아온 당신 말이에요. 금자의 말에 창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체면만 챙겼다고?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밖에서는 좋은 남편인 척했잖아요. 금자의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이 부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신랑 성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성우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부도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만큼은 제발.
하지만 창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성호야. 이 일은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었어.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창호의 말에 신부 측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신부의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금자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해방이 아들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금자는 잠시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 신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잘 해결해보자. 하지만 신부의 가족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없어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당황스러워했던 하객들도 이제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금자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평소에 나를 무시해서 생긴 일이야.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다고요? 30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그게 무시라고 하시나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피로 연장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신랑 신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금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해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큰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집안 분위기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취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성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신부 측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성호 씨,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부도 눈물을 흘리며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신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 무너진다고요. 성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도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성호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때문에 또 참으시라는 건가요? 성호의 말에 금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이제야 찾은 자신만의 해방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 해방이 아들의 앞길을 끊는 건 아닐까? 금자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온 어머니에게 이는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창고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금자를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아들의 결혼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될 일이야? 그냥 부부싸움인데. 창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런 집안에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엄마, 저는 성우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신부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단다. 특히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래.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결혼식 날에 이혼 이야기를 하다니. 저 여자도 참 대단하긴 하다. 저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서다니. 금자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신부 측 가족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부모님 일은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성우 씨, 미안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어요. 금자는 아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해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되다니.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화해하세요. 제발이요.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30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한계야. 금자의 말에 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문제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부 예진도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빠와 함께 할게요. 우리가 해결해봐요. 하지만 신부 측 가족들의 반대는 완고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어요. 피로 연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고 아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해방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신부 측 가족들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쪽에 서 있던 둘째 아들 민호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민호가 이런 상황에서 나선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창호는 둘째 아들이 갑자기 나서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피로 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음 보시는 일이겠지만 저희 집 상황을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금자는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도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집에서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말이에요. 창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다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울고 계실 때도 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다 봤어요. 민호의 말에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처음 엿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막으시겠다는 건가요? 민호는 신부 측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용기 말이에요. 신부 예진이 민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예진은 시어머니가 될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억눌림 대신 자유를 택하시는 어머님의 용기를 존경해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진의 말에 신부 측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진아, 내가 무슨 말을. 하지만 예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금자는 며느리가 될 예진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길이 될 수도 있구나.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동안 어머니는 저희만 생각하고 사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실 때가 된 거 아닐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민호의 말에 공감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우도 동생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민호 말이 맞아.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 이제는 엄마의 행복을 생각해야 할 때야. 성우는 신부 측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제가 예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예진도 성우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런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가족 말이에요. 신부의 아버지는 딸과 민호, 그리고 성우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지지를 받은 금자였지만 창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계획된 쇼야. 창호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들을 사주해서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 결혼 나는 절대 인정 못해. 창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고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존경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앞날은 제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오늘 이 결혼은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성호의 말에 창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고 제 인생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큰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에 하객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때 금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에 마이크가 놓여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금자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금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꿈과 제 행복은 뒤로 미루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금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는 제가 사장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저는 그저 눈치 보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금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눈물로 살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자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은 금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제 꽃길을 걷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금자의 말이 끝나자 피로 연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한 젊은 여성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존경스러워요. 다른 하객도 외쳤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점점 커지자 창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다들 미쳤어. 창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인정? 뭘 인정해?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민호의 말에 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도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의 용기를 존경해요.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예진도 시어머니가 될 금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에요. 신부의 아버지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우리 딸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하객들의 지지를 받은 금자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창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사세요. 저를 붙잡고 있지 말고요. 창고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피로 연장은 이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금자의 용기와 당당함에 감동한 하객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호는 예진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했지만 저희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진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용기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 가족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다시 기쁨의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금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오히려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함께 꽃길을 걸어주세요. 성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금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걷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꽃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창호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창호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금자의 모습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까지 창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철저히 외면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동네 골목의 분식집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금자는 분식집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 겸 분식 다이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예전의 낡은 분식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분위기 좋아졌네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며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요. 금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용기를 배우고 싶어요. 젊은 여성 손님이 말하자 금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용기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뿐이에요. 카페 한쪽에서는 성우와 예진이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고 예진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예진아, 넌 이미 충분히 당당한 사람이야. 그때 나를 지지해준 용기만 봐도 그래. 둘 사이에는 진정한 모녀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민호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금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맛으로 내 인생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금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유롭고 당당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창호가 멀리서 분식집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창호도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정리하며 금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금자를 용기 있는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꽃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